자,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여야 정치권의 여론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을 선동할 때가 아니고 차분하게 민생을 살피면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릴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면서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 그리고 법치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러한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전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겠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간에 과연 그 어느 쪽이 모두 승복을 할 것인가, 여론은 오히려 더 극과 극으로 갈라지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앞으로 진행될 형사 재판 그리고 탄핵 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심지어는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파괴된 법치주의와 불법 절차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내란 공작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기관 간 신병 인치 절차가 없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이라는 것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대에 해당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번에 이 형사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금 무죄를 준 게 아니라 앞으로 형사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이고, 사실 지기현 판사의 아마 이번 결정을 내리는 본심에서는 이 본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정리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내려달라,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다시 본안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단히 아쉬운 점이 남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형사 재판을 자꾸 헌법 재판과에다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네. 헌법 재판은 어차피 헌법에 대한 이 위반성이 있는지 여부만 따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지금 형사 재판에서의 일부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꾸 헌법 재판에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국민의힘의 바람일 뿐이지, 네.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11차 변론까지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시킨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사정의 변경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국론이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양 네. 지지층으로 완전히 이 국론이 갈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의 국론으로 모아내는 이런 결정들을 이번 주 중에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문제를 너무 일반화시켜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사실 헌법재판소도 엄중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나중에 문제될 거를 우려해서 구인체제 얘기도 언급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일단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한 이유는 상급심에 가서 질 게 뻔하니까. 네. 그랬을 땐 더더욱 큰 후폭풍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헌법 절차를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인 체제를 얘기한 것도 절차상의 적법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거였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인 체제에서 8대 0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들렸던 소리는 이게 반대하는 사람도 소수 의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적으로 그리고 우리 헌재가 이런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해서 네. 2명인지 3명인지를 설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적법성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하는 헌재가 지금 나와 있는 판결문을 보면서 분명히 이거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는 곳이 수사라는 바람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물론 법률적으로는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기억나시지만 우리가 그 탄핵을 진행할 때 내란죄가 있었는데 헌재 넘어와서 내란죄가 빠졌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도 국민 분열이 얼마나 많이 심화됐습니까? 사실 저는 그 포인트부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도 헌재는 아마 이거에 대한 심사숙고를 더욱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부담이 더 커진 셈입니다.